자, 이번 영상이 사실 커맨드 패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홈 뷰 모델이 있어요. 이 뷰 모델에는 지금 액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드라는 액션, 그리고 에디트라는 액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액션은 그 액션의 상태를 표현하는 스테이트 변수들이 필요해요. 액션이 러닝 중이든 러닝이 끝났던 에러 상태이든 아니면 온전한 상태이든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테이트가 필요한데 저는 그 스테이트를 러닝과 에러라는 스테이트로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로. 보통 이 두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로드용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두 가지, 러닝 로드, 러닝 에러 필요하고요. 에디트용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두 가지, 러닝 에디트, 에러 에디트. 그럼 이제 우리는 액션이 두 개인데, 메소드가 두 개인데, 이 메소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가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뷰에서 필요로 하는 상태는 유저라는 객체예요. 그죠? 러닝이나 에러는 보조적인 상태죠. 메소드를 위한, 액션을 위한, 커맨드를 위한 보조적인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메소드가 늘어나게 되면 해당 메소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변수들도 늘어나게 돼요. 그게 점점 관리가 어려워지죠. 요거를 좀 더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커맨드 패턴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커맨드 패턴을 안 쓰고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은 그냥 러닝 스테이트 하나, 에러 스테이트 하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로드와 에디트라는 액션이 그 상태 변수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는 관리하기는 좋은데 이 상태가 꼬입니다. 코드 한번 보죠. 자, 로드가 3초 걸리고요. 에디트가 3초 걸립니다. 자, 러닝과 에러라는 스테이트 변수를 로드와 에디트라는 메소드가 공유해서 쓴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로드가 호출이 되고 1초 뒤에 에디트가 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러닝이랑 에러 상태가 꼬이게 되죠. 로드의 러닝 상태를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에디트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두 개의 메소드가 공유하는 건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쓰죠. 작은 앱들에서는 그냥 그렇게 씁니다. 커맨드 패턴을 적용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쓰지만 자, 큰 앱들에서는 이 상태를 온전히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져요. 이제 상태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앱이 커지면. 그래서 커맨드 패턴을 쓰는 겁니다. 커맨드 패턴은 요런 메소드, 액션별로, 커맨드별로 필요로 하는 상태 변수들을 따로 객체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코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커맨드 패턴의 시작은 커맨드 객체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그 커맨드 객체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ommand.dat라는 파일에 구현을 해볼게요. 자, 제가 커맨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복잡한 코드 내용은 좀 뒤에 보기로 하고 뭐냐면 자, 러닝과 에러라는 상태를 커맨드라는 객체 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넣는 과정에서 completed라는 상태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태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러닝과 complete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상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추가를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커맨드 패턴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행하고 싶은 액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액션이라는 형태로 아규먼트로 주입을 해줘요. 객체에. 그러면 이 커맨드 객체는 액션을 들고 있고요. 이 액션이 수행되는데 필요한 상태들은 커맨드 객체가 들고 있게 됩니다. 자, 이 액션에 로드가 들어오는 거고요. 로드라는 메소드. 그리고 그 메소드의 상태는 요 스테이트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요 스테이트는 뷰 모델의 스테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커맨드 객체의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실제 로드라는 수행은 여기 execute를 통해서 액션이 호출되게 됩니다. 액션이 제대로 끝나면 complete true가 되는 거고요. 에러가 되면 에러가 있는 거고요. 러닝이 완료되면 러닝을 false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커맨드가 완전히 다 끝났어. 그럼 커맨드를 초기화하는 메소드는 클리어로 제가 따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 커맨드 패턴의 목적은 뷰 모델에 날 것으로 존재하던 액션 성격의 메소드를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수행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자, 커맨드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객체를 뷰 모델에서 어떻게 쓰냐? 자, 요 녀석들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요 녀석들 지웁니다. 홈 뷰 모델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로드를 위한 상태 변수들은 필요 없어요. 요 에디트를 위한 상태 변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 변수들은 이제 커맨드라는 객체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액션의 역할을 하는 로드 메소드와 에디트 메소드가 아주 단순해졌고요.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커맨드 객체가 필요합니다. 자, 로드 커맨드를 수행할 커맨드 변수 하나 만들고요. 에디트 커맨드를 수행할 커맨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홈 뷰 모델이 초기화 될 때 셋업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더 이상 이 메소드들은 외부에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주고요. 커맨드에 담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 커맨드라는 녀석에 로드 액션이 담겼고요. 에디트 커맨드라는 녀석에 에디트 액션이 담겼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 커맨드 안에는 running, error, completed 상태가 따로 존재하고요. 에디트 커맨드 안에도 running, error, complete가 따로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커맨드별로 상태 관리를 따로 완벽하게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럼 이 로드 커맨드를 뷰에서 어떻게 호출하는지 뷰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뷰에서는요, 러닝이라는 상태도 쓰고요. 로드 커맨드의 그 로드 액션의 러닝을 쓰고, 그리고 로드 액션의 에러라는 녀석도 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점 running 로드 커맨드 점 error 로드 커맨드 점 erro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호출도 로드 커맨드에 있는 execute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execute는 로드 또는 에디트가 담긴 녀석을 수행하는 커맨드의 메소드가 되죠.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커맨드는 아규먼트로 실행할 메소드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는 execute 메소드에서 받아온 액션을 호출하죠. 콜하죠. 그러면 그 액션은 호출이 되면서 running, error, complete 상태를 적절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바뀌어진 상태를 뷰에서 소비하면 되는 거죠. 이걸로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뷰에서는 이제 우리의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홈 뷰 모델을 컨슈머가 리스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홈 뷰 모델 객체가 아니라 커맨드 객체를 현재 노티파이 리스너로 호출했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로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슈머 위젯이 홈 뷰 모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홈 뷰 모델 내부에 있는 커맨드의 변화 사항을 노티파이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홈 뷰 모델이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뷰 모델에서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뷰 모델에서 처리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뷰 모델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뷰 모델에서 여기에 이제 로드를 액션을 넣잖아요. 여기에 리스너를 같이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로드에서 발생하는 그 변화를 이 리스너가 캐치해서 뷰 모델을 노티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있는 홈 뷰 모델 컨슈머가 캐치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저는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리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로드가 잘 뜨고 3초 뒤에 정상적인 화면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커맨드 패턴이 뷰 모델을 엄청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커맨드가 2개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뷰 모델의 노티파이에도 바인딩이 되어 있죠. 요 애드 리스너에 의해서. 그러니까 뷰 모델만을 이제 화면에서 소비해도 아주 그럴듯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와 에디트 요 메소드도 상태에 대해서 따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로직만 존재하잖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뷰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깔끔한 코드가 됩니다. 그쵸? 우리가 뷰 모델이 작을 때에는 뷰 모델의 각 액션이 복잡하게 구현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뷰 모델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뷰 모델에 이런 액션이 10개만 돼봐요. 그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커맨드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커맨드 패턴의 핵심입니다. 제가 커맨드 패턴을 이렇게 구현했어요.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구현 모습인데 이 커맨드 패턴에 제가 만든 이 커맨드 패턴의 그 맹점이 뭐냐면요. 액션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요 타입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펑션 타입. 네. 그러니까 내가 파라미터가 있는 펑션을 요 커맨드 패턴에 넣을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커맨드 패턴을 조금 더 다양한 액션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거를 플루터 팀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앱 아키텍처 페이지입니다. 앱 아키텍처 페이지에 레코멘데이션 밑에 보면 디자인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걸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 가면 우리 앱에서 쓰는 아키텍처에서 쓰는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 커맨드 패턴을 눌러보면요. 맨 밑에 자, 요렇게 플루터 팀에서 권장하는 커맨드 패턴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용하면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진 커맨드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직접 구현하실 필요 없이 이 녀석을 가져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 이 녀석은 제네릭 타입도 쓰고요. 조금 앱스트랙트 클래스 상속 형태도 쓰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본인이 커맨드 패턴을 2-3개 구현해서 써도 충분합니다.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어려운 구조의 코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게 굳이 장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거 상속시키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해. 그럼 이 녀석 쓰면 되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파라미터 하나를 가진 커맨드, 파라미터 2개를 가진 커맨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커맨드 패턴을 여러 개 정의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준비 없이 시작한 영상이라서 뭐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준비하고 막 각 잡고 찍으려면 아마도 몇 주 뒤에나 촬영을 했을 거예요. 네. 제가 다시 이제 에너지가 회복되면 더 이제 양질의 준비된 컨텐츠로 더 자주 이렇게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영상을 올려야겠다. 힘내보는 와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